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느 여고 배구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배구부는 외딴 섬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습하고 조용하고 이상하리만큼 인기척이 없는 섬이었죠. 며칠 뒤 생필품이 떨어졌습니다. 코치와 주장 선수는 보트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갑작스럽게 거센 풍랑이 몰아쳤고 정신을 차렸을 땐 배는 부서져 있었고 배를 몰던 노인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딴 무인도, 남은 건 코치와 주장단 두 사람이었죠. 처음엔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은 음식이 줄어들자 주장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고 코치의 목까지 빼앗아 먹으려 했습니다. 코치는 점점 지쳐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서서히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치는 숲속에서 우연히 녹슬어가는 공기총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탄환이 장전되어 있었고 그 순간 코치의 머릿속엔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만 죽는다. 그 아이만 없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코치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고요한 밤, 파도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주장의 시체를 바다로 끌고 가 밀물에 맞춰 깊은 바다로 던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날 밤 코치는 이상하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바로 옆에 썩어가는 주장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서 다시 바다로 끌고 나가 더 깊은 곳에 더 멀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다시 그 시체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명백히 죽었고 명백히 버렸고 명백히 혼자 있었는데 시체는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코치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선 중얼거림만 흘러나왔습니다. 떠났잖아. 왜 또 돌아오는 거야? 몇 주 후 무소식의 이상을 느낀 배구부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대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해변에서 실성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코치와 그 곁에 부패한 주장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곧 밝혀진 진실, 코치는 몽유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밀물과 썰물이 매우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코치가 바다에 버린 시체는 썰물에 떠밀려 다시 섬으로 돌아왔고 몽유 상태의 코치는 매번 그 시체를 다시 안고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던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매일 밤 스스로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자신이 죽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잠들던 남자, 그것은 벌이었을까요? 혹은 끝나지 않은 악몽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를 품어준 건 할머니였습니다. 유일한 혈육, 늘 따뜻하고 늘 다정했던 분.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신사참배도 인사도 전부 외면했죠.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나는 혼자 할머니 손을 잡고 신사에 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배를 할 때면 나는 단순한 소원을 빌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오랫동안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나는 항상 물었습니다. 할머니, 뭘 빌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어떤 의미였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가위에 눌렸고 누군가 다리를 만지고 뱃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귀신처럼 생긴 무언가가 보였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했고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과 함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뿐이던 안식처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너졌고 매일 할머니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가위도, 환각도, 악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 고통을 할머니가 다 가지고 가신 거야. 나는 또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리움과 죄책감, 사랑.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거기엔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외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바람핀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엔 그 아이만 없었더라면 죽었으면 좋겠다. 신께 매주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저주받아 죽게 해달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는 내 옆에 서서 나의 죽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고통을 마지막엔 스스로 품고 떠나셨습니다. 그 일기장은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했던 그 기도, 그 긴 고요했던 기도는 지금도 내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